밭에서 갓 수확한 것처럼 겉잎 하나 상하지 않고 밑동이 새하얗게 빛나는 배추. 우리는 마트나 시장에서 이런 배추를 볼 때마다 의심 없이 최고로 신선한 농산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현지의 한 배추 집화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부들이 커다란 통에 담긴 의문의 액체 속에 배추 밑동을 푹 담갔다 뺀 뒤 트럭에 싣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액체의 정체는 시신 보존이나 생물 표본 제작에 쓰이는 일군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희석액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 유독물질을 코팅하듯 적신 이유는 단 하나, 유통 과정에서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유통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입 배추와 김치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주요 산지의 유통 구조와 포르말데히드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생배추와 김치의 완벽한 대처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광활한 중국 대륙의 배추 생산 벨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4천만 톤 이상의 배추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산둥성과 허베이성이 속한 화베이 평원 벨트입니다. 산둥성은 중국 최대의 채소 수출 기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김치와 절임 배추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은 해발 14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서늘해 7월부터 9월 사이 대규모 고랭지 여름 배추를 집중 출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수확된 배추는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물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부 지역까지 장거리 운송됩니다. 두 번째는 동북 삼성 벨트로 서늘한 냉대 기후 덕에 늦가을 김장용 배추를 대량 생산합니다. 세 번째는 허난성과 후베이성의 중원 벨트로 봄가을 중국 내수 시장의 수급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는 윈난성 등 서남부 고원 벨트로 온화한 기후 덕에 겨울철 월동 배추를 사계절 내내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왜 허베이성의 여름철 고랭지 배추 유통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추는 전체 성분의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35도가 넘는 한여름에 일반 천막 트럭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 배추 내부 열과 세균 번식으로 하루 만에 밑동이 검게 썩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유통을 하려면 산지에서 예냉 처리를 한 뒤 냉장 탑차로 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장 트럭 운임은 일반 화물차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비쌉니다. 유통업자들은 이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값싼 포르말데히드 용액에 배추 밑동을 담그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도대체 어떤 화학적 작용을 하길래 배추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걸까요? 배추 밑동을 자르면 식물 세포 내의 산화효소들이 방출되며 산소와 반응해 갈변과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포르말데히드가 닿으면 단백질 아미노기와 반응해 분자들을 단단히 묶는 단백질 가교결합을 일으킵니다. 이를 조직 고정이라고 부르며 해부학 실습실에서 시신이나 생체 표면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식물 세포의 자가 소화효소가 완전히 마비되어 갈변이 멈추고 물음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곰팡이의 세포막이 파괴되어 즉각 사멸합니다. 그 결과 무더운 상온에서 며칠을 달려도 방금 밭에서 딴 것처럼 뽀얗고 탄탄한 가짜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학적 반응은 사람이 섭취했을 때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기관은 포르말데히드를 입증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내로 들어오면 인간 세포의 DNA와 결합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비인두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소화기 점막을 손상시켜 위장관 궤양과 출혈을 일으키고 대사 과정에서 심각한 간과 신장 손상을 초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추 밑동의 물관과 체관을 통해 모세관 현상으로 유독 물질이 속잎 깊숙한 곳까지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겉만 대충 물로 씻는다고 해서 내부의 화학 물질이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와 검역 당국은
이를 어떻게 걸러내고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채소류에 대해 포르말데히드 불검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유도체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 0.1ppm 이하의 극미량까지 정밀 분석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는 즉시 수입이 차단되며 블랙리스트로 관리됩니다. 소비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배추 안전 손질 수칙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상온에 유통되었는데도 밑동 절단면이 비정상적으로 새하얗고 단단하거나 소독약 냄새가 난다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조리 전 배추 밑동 부위를 아까워하지 말고 최소 3cm에서 5cm 이상 과감하게 잘라내 버립니다. 셋째, 바깥쪽 겉잎을 서너 장 떼어낸 뒤 잎을 한 장씩 뜯어 찬물에 5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문질러 씻어냅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배추는 쌈이나 겉절이 같은 생식보다는 찌개나 국처럼 끓는 물에 푹 가열해 조리합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끓는 점이 영하 19도로 휘발성이 강해 펄펄 끓이면 수증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상당량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당에서 자주 먹는 수입 김치는 어떨까요? 한국으로 수출되는 김치는 대부분 산둥성의 해썹 인증 대형 공장에서 제조되며 중국 내수용 트럭 배추와는 유통망이 다릅니다. 특히 김치의 젖산 발효 과정은 천연의 안전 필터 역할을 합니다. 배추가 발효되는 동안 유익한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유기산을 만들어 김치의 산도를 떨어뜨립니다. 만약 포르말데히드로 오염된 배추라면 유산균 자체가 사멸하여 정상적인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따라서 시원하고 톡 쏘는 맛으로 알맞게 잘 익은 김치는 유산균이 건강하게 발효를 마쳤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입 김치를 드실 때는 갓 담근 생김치보다는 충분히 숙성 발효시켜 드시거나 찌개나 볶음 등 가열 조리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먹거리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입니다. 올바른 세척과 조리법, 그리고 꼼꼼한 원산지 확인으로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